미쳤어. 이년이 진짜 미쳤어. 손님 30명 앞에서 편의점 떡볶이를 올려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신우인의 거실 전체를 찢었습니다. 돌잔치 음식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 3팩, 어묵꼬치, 편의점 유부초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 접시 한가운데 3만 원짜리 영수증 1장. 저는 그 옆에 세워둔 두꺼운 노트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어요. 2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시집온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을 향해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28배 시집 왔어요. 남편 동수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시집 식구들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고 어머니는 깐깐하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 밥은 같이 먹자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첫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희야, 이번 제사 음식은 내가 좀 해와. 큰 며느리는 바쁘니까. 아주버님이 대학병원 교수시거든요. 형님은 그걸 방패처럼 쓰셨습니다. 교수 부인이 무슨 부엉이를 하겠어. 어머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달 된 새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7가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다 했어요. 장은 제 돈으로 받습니다. 38만 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영수증을 바라봤어요. 버리려다가 왜인지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20년 이 집안의 모든 밥상은 제 몫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아주버님 승진 축하, 시누이 결혼식, 칠순잔치. 빠짐없이 제가 했어요. 한 번도 비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형님은 명절마다 어머니에게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내셨어요. 한우 세트, 굴비 세트, 홍삼 세트. 택배 상자가 올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센스가 있어. 형님은 돈이 있으니까 선물을 보내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칭찬하시고 음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한마디는 하셨어요. 매번 똑같은 말. 둘째가 손이 크니까.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뜻이었다는 걸.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거실로 나왔더니 형님이 소파에 앉아 포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서 둘이 드라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 정희 씨 벌써 다 했어? 역시 빠르다. 그러고는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그런데 왜 찡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동수 씨는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할 때 슬쩍 부엌에 들어와서 그릇을 옮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엄마,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여보, 나 왜 맨날 혼자야? 동수 씨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이 사람이 제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세무서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서재에서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시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말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사 때도 명절 때도 식탁에 앉아 조용히 드시고 일어나시는 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명절마다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 아버지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마루와 부엌 사이 그 좁은 복도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음식을 다 차리고 지친 얼굴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날 제가 들은 유일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아버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표정을 못 봤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오래 서 있을 걸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노트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첫 추석 때 지갑에 넣은 영수증.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제사, 명절, 생일, 돌잔치, 칠순잔치, 날짜, 행사명, 메뉴, 금액.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노트 한 권이 다 차고 두 번째 노트도 반이 찼어요. 왜 적었냐고요? 저도 몰라요. 돌려받으려고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어놓지 않으면 제가 한 일이 진짜 없었던 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기억 안 해주니까 제가라도 기억해야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봄이었어요. 시누이 은정이가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45에 얻은 아들이라 온 집안이 난리였어요.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우리 은정이 아들, 우리 귀한 손자 하셨거든요. 제가 수빈이를 낳았을 때는 딸이네 한마디였는데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돌잔치가 다가오던 어느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은정이 아들 돌잔치 음식 내가 해와. 손님 30명이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보낼 테니까 장 봐서 해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봤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 3만 원. 보낸 사람 어머니. 3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서 또 봤어요. 30명분 음식을 3만 원에 해오라는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갈비찜만 해도 15만 원은 들어요. 잡채, 전, 나물, 과일, 떡. 제대로 차리면 최소 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늘 그 정도를 제 돈으로 해왔으니까. 그런데 3만 원. 목이 메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허탈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음식값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돈을 보내놓고 그게 3만 원이라니. 그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제 값어치였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집에 왔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주말마다 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까 동수 씨가 전화했더라고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수빈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수빈이가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봤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송금 3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제 낡은 노트. 엄마, 이 노트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 2006년 첫 추석 갈비찜에 12품 38만 원. 다음 페이지. 2006년 시아버지 생신 불고기 외 8품 22만 원. 그 다음 페이지. 2007년 설날 갈비탕 외 15품 45만 원. 수빈이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걸 왜 지금까지 혼자 갖고 있었어?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이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가 적어둔 총액이 있었습니다. 3,820만 원. 수빈이가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번에 할머니가 3만 원 보냈다며. 응. 그러면 3만 원어치만 해. 저는 수빈이를 봤어요. 아이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한 거 아무도 몰라. 이 노트 아무도 안 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줘. 3만 원이 뭔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르겠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받은 만큼만 한다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그게 혁명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쳤냐고 소리치실 게 뻔했습니다. 형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실 거고 신우이는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하겠죠. 동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동수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보내신 3만 원에 맞춰서 할 거야.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대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두 글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돌잔치 이틀 전 저는 동네 편의점에 갔어요. 떡볶이 3팩, 어묵꼬치 1봉지, 유부초밥 2팩,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끓이던 손이 편의점 떡볶이를 집어드는 게 낯설었거든요.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금액이 떴습니다. 29,800원.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음식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놓을 거예요. 20년치 노트와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신우이네 집 부엌에 섰습니다. 두 손에는 편의점 봉투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신우이네 집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은정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왔어? 역시 일찍 오셨네. 부엌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이미 돌잔치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색과 분홍색 풍선 아치, 축 돌배너, 벽에 붙은 아기 사진들.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식 테이블로 곧장 갔습니다. 긴 접이식 테이블 위에 흰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과일이 빼곡히 올라갈 자리였어요. 편의점 봉투를 열었습니다. 떡볶이 3팩을 나란히 놓았어요. 투명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 빨간 소스가 보이게 했습니다. 어묵꼬치를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유부초밥 2팩은 검은 플라스틱 트레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접시를 가운데에 놓았어요. 접시 위에 영수증 한 장을 올렸습니다. 29,800원. 그 옆에 노트를 세웠어요. 20년치 장부가 담긴 두꺼운 갈색 가죽 노트.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정이가 부엌 쪽에서 나오다가 테이블을 봤어요. 멈칫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시누이 남편 쪽 손님들, 동네 아는 분들. 하나둘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음식 테이블 쪽을 보셨습니다.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슬쩍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돌잔치 음식이야? 편의점 거 아니야? 웅성거림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짙은 버건디색 실크 재킷에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손자 돌상이 어떻게 됐나?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음식 테이블 앞에서 멈추셨어요. 3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변했어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제 쪽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야, 이정희, 이게 뭐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찢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쳤어. 손님 30명 앞에서 편의점 떡볶이를 올려놔.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야.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수빈이었어요. 아이가 거실 구석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이 노트를 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셨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6년 첫 추석. 갈비찜에 12품, 38만 원.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6년 시아버지 생신, 불고기 외 8품, 22만 원. 또 넘겼습니다. 2007년 설날, 갈비탕 외 15품, 45만 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추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20년. 제사, 명절, 생일, 돌잔치, 칠순잔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 적힌 숫자, 총액 3,820만 원. 거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노트를 닫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한 번도 비용을 받은 적 없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어요.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너 지금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신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계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보였어요.
첫째 동서 수진 형님. 크림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귀걸이, 소파 끝에 앉아 계셨거든요.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제 쪽을 못 보시겠다는 듯이 귀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형님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음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설거지 한 번, 그릇 한 번 나른 적이 없어요. 백화점 선물 세트 하나로 모든 의무를 면제받으셨거든요. 그 형님이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창피하셨을까요? 시누이 은정이는 아기를 안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낸 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거든요. 떨림이 멈추고 심장이 느려지고 세상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2년이 집안 망신을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거실 구석, 창가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거든요. 구석에 앉아 계시고 조용히 드시고 먼저 자리를 뜨시는 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일어나셨어요. 창가 쪽 의자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무릎이 아프신 건지 한번 멈추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짙은 차콜색 카디건에 연한 하늘색 셔츠, 얇은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 뒤에 계셨으니까요. 여보, 뭐해? 앉아있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거실 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켰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옥순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이름으로.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해.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거실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닫혔어요. 주먹을 쥔 손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멈추셨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카디건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평생 세무서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 그 손이 꺼낸 것은 낡은 누런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가 오래됐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한참 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고 안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펼쳐 제 쪽으로 내미셨습니다. 상단에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중간에 주소, 하단에 이름, 수신인 둘째 며느리 정의. 저는 멍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받은 돈으로 샀다. 시장 앞 상가. 5년 전이야. 5년 전이면 제가 결혼한 지 15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퇴직한 어르신의 취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형님이 소파에서 몸이 굳었어요.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목이 메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하는 소리, 명절 끝나고 부엌에서 혼자 우는 소리, 다 들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말이 없으시던 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았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안주머니에 넣어두셨을지도 모를 낡은 봉투와 함께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참으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을 참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지고 블라우스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으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젖어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시고 입술만 달싹이셨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수 씨였습니다. 남편이 제 뒤로 다가와서 멈춰 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정희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여보나 수빈이 엄마였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동수 씨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20년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어디를 보셔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어머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누이 은정이가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서더니 입술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게 은정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한 사과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거든요. 수빈이가 거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엄마가 인정받는 걸 보면서 우는 아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 손이 5년 동안 봉투를 품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 행동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이 결국 이것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 상가를 사시면서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평생 어머니 뒤에 계시던 분이 단 한 번 혼자 결정하신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정리가 안 됐거든요. 후련한 건지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어버린 건지 20년 동안 참아온 것을 한 번에 쏟아내고 나니까 몸이 빈 항아리처럼 텅 비었습니다. 동수 씨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제 커피를 타줬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컵을 식탁에 놓으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한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수빈이는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잘했어.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돌잔치 나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형님이 서 계셨어요. 첫째 동서 수진 형님.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온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오신 적 없는 분이 현관에 서 계셨어요. 형님 손에 들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찬통 2개,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형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여유 있던 분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계셨습니다. 진주 귀걸이 대신 작은 은색 귀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명품 재킷 대신 편한 니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형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형님이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잡채와 계란말이였어요. 잡채는 당면이 좀 불어 있었고 계란말이는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툴렀어요.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내시던 형님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잘 못 만들었어. 처음이라. 형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간이 좀 셌습니다. 당면이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어요. 맛있어요, 형님.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정희야. 형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혜 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정희야.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내가 하는 거 다 알면서. 편한 게 좋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할게. 명절이든 뭐든. 같이 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이 이 집 현관에 서 있었다는 것, 서툰 잡채를 만들어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받았어요. 정희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야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정희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생했다. 세 글자였어요. 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듣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답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겨우 세 글자를 했어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한계였을 거예요. 평생 체면으로 사신 분이 전화로 고생했다 석자를 하시는데 며칠이 걸리셨을 겁니다. 충분했어요. 그 주말 저는 아버지가 주신 등기권리증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끝자락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상가였어요. 2층짜리 건물의 1층.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없었어요. 열쇠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봉투에 열쇠도 함께 넣어두셨거든요. 녹슨 자물쇠가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빈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바닥에 아버지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을 확인하러 오셨던 거예요. 저는 빈 상가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둘째 며느리도 아니고 수빈이 엄마도 아니고 정희.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올해 추석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자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형님 내외, 은정이 가족, 수빈이까지.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달라진 게 있었어요. 부엌에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셨어요. 서툴렀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어머 하고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은정이는 나물을 무쳤어요. 소금을 너무 넣어서 다시 헹궈야 했습니다. 동수 씨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왔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탔고 나물은 간이 고르지 않았고 잡채는 형님 스타일로 당면이 약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식탁이 20년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나물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맛있다. 2글자.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식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드셨어요. 예전처럼 둘째가 손이 크니까 같은 말은 안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 쪽을 보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밥을 드셨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설거지는 동수 씨가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고 형님과 은정이가 그릇을 닦으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서 있던 부엌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분 좋은 눈물이었거든요. 수빈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응? 시장 상가 뭐 할 거야? 저는 웃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수빈이가 웃으면서 제 팔짱을 꼈습니다. 뭐든 엄마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번엔 제 이름으로. 정희. 이 3글자가 등기권리증에 적혀 있고 시장 상가 열쇠에 매달린 이름표에 적혀 있고 이제는 이 집안 사람들의 입에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불려야 존재합니다. 20년 동안 둘째, 며느리, 야, 너로만 불리던 제가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 한 장으로 비로소 이 집안의 가족이 되었어요.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